2024 프로야구. 자, 2024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자갈치 아즈메의 야심작, 거인사생 함께하겠습니다. 자, 일단 박정태 부산 MBC 야구 해설위원 스튜디오 함께하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염정석 부산 MBC 야구 해설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뭐 이기 한 번밖에 안 이겼으니까 뭐 이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이죠. 롯데 삼성과의 경기에서 11대3 진짜 대단한 날이었습니다. 홈런도 많이 터졌고 유일하게 이긴 경기였는데 선발 투수가 정현수 선수가 뭐 나쁘지 않은 구위를 보였는데 그 승리 투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게 좀 이내 아쉬웠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박 의원님부터? 승리 투수가 됐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 네네. 굉장히 좀 아쉬운 게 많고 그리고 또 어린 선수라서 그런 승리 투수 요건이 굉장히 그 선수한테 힘이 됐을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쉬운데 어쨌든 타격으로 그 정현 선수를 또 승리를 챙겨줬고 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예, 뭐 투수 이야기니까 정현 선수에 대해서 좀 여쭈고 싶습니다. 염정석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날 7경기째 등판이었는데요. 아쉽게 최다 실점입니다. 네네. 길게 던지는 투수의 어떤 유형이 아니었기 때문에 3실점하는 게 올 시즌 이제 최다 실점이었는데 1회부터 고진이었죠. 본래 2개 몸에 맞는 볼 1개로 해서 말루에서 다행히 강민호, 박병호 뭐 삼성에서 내놓으라는 타자들인데 삼진과 3루 똥볼 처리하면서 무실점으로 이닝을 끝냈으나 이 투구수가 30개가 넘었어요. 네네. 사실 이 투수가 한 해에 30개를 넘긴다면은 이 한 경기 전체 다를 선발 투수 책임진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뭐 역시 1회에 너무 많은 투구를 하다 보니까 4회 집중타 허용하면서 3실점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정현 선수가 사실 삼진도 많이 잡고 제구가 괜찮은 편에 속하는 선수였는데 그날은 몸에 맞는 볼과 볼넷을 허용하면서 그때는 투개수가 너무 많았죠. 투개수가 많다 보니까 다행히 팀이 뭐 이기면서 그래도 정현 선수가 좀 뭐 조금은 실망스러운 투구였지만은 그래도 마지막에 경기 이기면서 팀으로서는 그래도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네네. 그래도 이날 홈런 4방을 몰아친 화끈한 타격이 있어가지고 승리한 경기가 아니었나 싶은데 레이에스 선수 그리고 전준우 선수 고승민 선수 거기다 윤동희 선수까지 이렇게 4명의 타자가 홈런을 쳤거든요. 대구 라이온즈 파크가 좀 홈런이 많이 나오는 경기장이라 해도 되게 좋은 결과였지 않나 싶은데 박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게임은 한마디로 홈런포로 기선을 제압한 경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레이에스와 전준우 선수의 백투백 홈런 그리고 선발 백정현을 흔들었습니다. 백투백 홈런이. 그리고 이에도 노진혁 선수의 안타와 황성빈의 2루타 그리고 고승민 선수의 3점 홈런이 백정현 선수를 완전히 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날은 팀의 주축 타자들이 홈런을 포함 나란히 2안타씩을 기록하면서 모처럼 화끈한 타격으로 승리를 한 경기인 것 같은데 어쨌든 5대3 역전패를 서로 가면서 연패를 끊어낸 경기라 이날의 경기가 굉장히 큰 의미를 뒀다고 생각을 해요. 윤동희 선수 좀 부진하나 했는데 그날 또 마지막 타석에서 훌쩍 넘기는 홈런 쳐가지고 또 이상한 또 한 손 놓고 막 이렇게 갈수록 좀 성장하는 느낌이 있어서 완전히 뭐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 완전히 보입니다. 선발 투수 다소 흔들렸지만 불펜이 릴레이 호투를 잘했습니다. 박진, 송재영, 김상수, 구승민, 진해수 모두 무실점인데 위원님, 위원님 김상수 선수 너무 자주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박진이나 송재영은 뭔가 해줄 것 같은데 또 다음 날 보면은 또 점수를 내주기도 했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날 경기 봤을 때 이제 1, 2회 7득점을 하면서 조금 쉽게 끌고 갈 수 있는 경기였는데 정현수 선수가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흔들리면서 집중타를 허용했죠. 7대3 사실 뭐 특미까지는 아니더라도 남은 이닝을 생각한다면은 충분히 뒤집어질 수도 있는 경기였는데 그래도 정현수 선수 다음에 나온 이 불펜 투수들이 이어다니면서 잘 던졌고요. 그리고 역시 타자들이 4회 만에 3실점을 하면서 5회, 6회 각각 1점 뽑아주면서 한 점, 2점 도망갔다는 게 그날 경기의 어떤 핵심이었는데 그래도 김상수 선수가 그날 2이닝을 중간에 잘 막아주면서 어떻게 보면 승리의 결정적인 역할을 해줬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박진 선수나 송재영 선수나 뭐 오늘 경기는 잘 던지 내일 경기 또
안 좋은 모습이 있고 또 그 다음 경기 잘 던지는 날도 있고 한데 그게 결국에는 경험 면에서 조금 오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네. 지금 롯데가 이제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투수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경기를 지금 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아닌데 결국 그 선수들이 앞으로 해줘야 될 선수가기 때문에 잘 그날 게임마다 좀 잘 헤쳐나가면서 좋은 경험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날 진짜 말씀하신 대로 타자들도 너무 잘해줘가지고 황성빈 선수가 2안타 1득점, 또 고승민 선수 3안타 1홈런 4타점에 2득점, 빅터 레이에스 선수 2안타 1홈런 3타점 2득점, 또 뭐 전준우 선수, 나승엽 선수, 노진혁 선수까지 다 너무 잘해줘갖고 입 아플 정도인데 예. 정말 나란히 이렇게 맹타를 휘두르지 않았습니까, 박 의원님? 나눠서 해야 되는데 이런 날은 이날 한 번에 다. 너무 과소비를 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제 롯데는 이길 때 너무 많이 이겨요. 그래서 뭐 점수를 좀 나눠내면 좋은데 그렇죠. 제대로 이겨버리니까. 그리고 이날 게임은 올 시즌 가장 제가 볼 때는 시원한 타격이었다 봐집니다. 네네. 봐지고 솔직히 이런 타격들만 터진다면 뭐 올 시즌 나머지 게임도 굉장히 뭐 5위, 4위도 충분할 것 같은데 야구란 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이날은 뭐 전준호 선수와 노진혁 선수가 안타를 2안타씩 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고참이 잘 쳐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주장이 잘 쳐줘야 되니까 어쨌든 전준호 선수가 잘 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날 바로 그냥 전준 선수가 또 네. 못 쳐가지고 그렇죠. 일단 네. 일요일 경기는 진짜 너무 아까웠습니다. 일단 선발 투수가 김준욱 선수였는데 일단 김준욱 선수가 볼넷도 많이 내주고 몸에 맞는 공도 여러 차례 던졌고 좀 살아나나 싶은데 다시 또 원점인 것 같아서요. 염효님 일요일 김준욱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진욱 선수가 오늘 분명히 좀 바뀐 모습을 계속 투구해줬죠. 그죠? 네네. 일단은 본래 작년에 비해서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게 올 시즌 참 그래도 한 단계 발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네네. 이날 경기는 안타는 4개밖에 맞지 않았지만 이 사구가 7개나 지금 내주는 경기예요. 맞아요. 그만큼 올 시즌 보아왔던 이 김진욱 선수의 어떤 컨디션이나 투구 내용을 보여주지 못한 게 좀 아쉬운데 3.2이닝 투구하면서 4사구 7개는 어떻게 보면 좀 최악의 투구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1, 2회 7실점 하면서 사실은 경기 초반 흐름이 좀 완전히 넘어갔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7대5까지 따라 붙으면서 참 어떻게 보면 타자들이 좋은 경기였는데 이후에 또 불펜도 실점을 하면서 김진욱 선수의 어떤 안 좋은 투구들을 좀 뒤에 불펜 투수들이 상쇄해주지 못했다는 게 좀 그다란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네네네. 특히나 일요일 경기가 아쉬웠던 게 롯데에서 홈런이 3방이나 나왔는데 이게 패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동희 선수, 손성빈 선수, 손호영 선수가 홈런을 쳤는데 그래도 타선은 여전히 강력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이날 김진욱 선수의 박병호 선수 그 저 가운데 이게 실투성 그러니까, 예. 홈런이 너무 스트라이크 이후에 그냥 말로 없는 맞았잖아요. 그런 진짜 말로 홈런을 말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뭐 가운데로 들어오는 이제 실투성 말로 홈런을 맞아서 굉장히 롯데의 선수들이 다소 무기력한 공격을 계속 이어가지 않아 생각이 네네네. 들고 어쨌든 5회 초 공격에서 윤동희 선수뿐만 아니라 홈런을 시작으로 해서 노진혁 선수 그리고 손성빈 선수, 뭐 손호영 선수의 홈런들이 나왔는데 어쨌든 요즘 롯데 타선은 현재 상승세라고 보여져요. 네네. 보여지는데 나머지 게임도 굉장히 이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예, 굉장히 그러니까요. 기복이 심해요. 타격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걱정은 되는데 예. 어쨌든 롯데 타선 힘을 좀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힘 좀 예. 내주이소. 이날 진짜 디아즈의 3런 홈런 딱 맞을 때는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결국은 불펜 싸움인데 염의원님 이게 따라가다가 이렇게 쐐기 홈런 맞으면 진짜 정신이 없잖아요. 불펜들 투구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강현, 송재현 그리고 한현희, 진해수 네 선수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1, 2회 7실점을 한 상황에서 그래도 5회 바로 5점 쫓아갔죠. 예, 5점 쫓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경기 한번 해볼 수 있다, 뒤집을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좀 신호탄이었는데 네네. 이 불펜 투수 김강현 선수부터 시작해서 진해 선수까지 뭐 최근에 아주 좋은 투구를 해줬지만 송재영 선수가 결국 7대5로 따라 붙은 바로 다음
수비에서 네. 디아즈 선수에게 3홈런 맞았지 않습니까? 예. 홈런을 맞을 수도 있고 뭐 안타를 맞으면 실점을 할 수는 있는데 사실 너무 결정적인 한 방이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불펜 투수는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사실 뭐 1이닝이든 뭐 자완 투수는 스페셜리스트, 좌타자 스페셜리스트 해가지고 뭐 한 타자, 두 타자 이렇게 투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만큼 짧은 이닝에 짧은 투구에 집중을 해서 이 선수를 잡아내야 하기 때문에 이 불펜 투수가 사실 선발 투수들에 비해서 상당히 더 힘들다 이런 생각이 되는데 동재인 선수가 또 계속해서 잘 던져주는 상황이었는데 그날 경기는 좀 어떻게 보면 승부의 어떤 틀을 완전히 넘겨주는 그런 네. 홈런이어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투구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 롯데의 수비 실책이 상대팀의 득점으로 이어지거나 중요한 순간에 이 수비 실책이 발생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고질적인 좀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타이트한 게임에서는 이제 굉장히 집중력이 더 필요로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실책과 볼넷은 바로 상대팀의 득점을 굉장히 이어주는 상황인데 어쨌든 네네. 이날도 홈런 3방으로 추격의 물꼬를 턴 후에 6회 말 수비 상황에 노진혁 선수의 포구 실책이 결국은 상대팀이 달아날 수 있는 득점을 기회를 제공한 것 같아요. 예. 한 것 같아서 어쨌든 노진혁 선수의 타격이 조금씩 살아나고는 있는데 어쨌든 이런 수비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어쨌든 롯데가 위닝 시리즈를 위해 추격하는 상황에서 나온 실책이라서 네. 정말 많이 아쉬웠고 어쨌든 상대팀 삼성은 정말 좋은 수비로 그렇죠. 이겼다고 흐름을 끊어버리죠. 그렇죠. 네, 호수비로. 수비가 흐름을 지게도 하고 이기게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저는 타격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수비라 봅니다. 수비 싸움에서 좀 네. 집중해서. 수비의 역할이 겨울에 크다. 수비를 많이 해야 돼요. 예. 네, 정말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자, 금요일 경기인데 이날은 잘한 선수가 사실 윌커슨 선수가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까지 했거든요. 윌커슨이 안쓰러워가지고 100개가 훌쩍 나 112개인가요? 하여튼 기록했는데 염현님 윌커슨 선수는 자기 역할 하는데 왜 이렇게 또 이런 날엔 타선이 이렇게 안 터질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올 시즌 윌커슨 선수가 1선발로 시작해서 1선발로서의 본 모습은 사실 아니었다. 저는 그래 판단이 들거든요. 뭐 나쁜 그렇죠, 투구는 그렇죠. 아니었지만 그래도 1선발로서의 아주 좋은 투구는 아니었다 이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투구를 봤을 때는 사실 좀 간만에 너무 오랜만에 좀 완벽한 투구를 해줬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타선이 또 조금 침묵하면서 이 윌커슨 선수의 어떤 좋은 투구 내용을 뒷받침해주지 못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윌커슨 선수 지금 뭐 윌커슨 선수나 반지 선수나 뭐 할 거 없이 아주 지금 팀으로서는 중요한 상황입니다. 중요한 네네. 시기인데 윌커슨 선수가 그래도 조금 늦게나마 아주 좋은 컨디션을 보인 그날 경기였기 때문에 다음 경기 그 다음 경기도 계속 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날 투구였죠. 네. 그리고 이날 그 고승민 선수 동점 투런포 쏘아 올렸거든요. 데뷔 첫 2자릿수 홈런을 기록을 했는데 고승민 선수 좀 요즘 잘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데뷔 첫 2자리 홈런 축하드립니다. 네네네. 그리고 사실 고성민 선수는 올해 2루를 서면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예. 이 책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2루 수비가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런 부분에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잘해줘서 정말 좋고 예. 그리고 제가 보는 고성민 선수는 파워면이나 잠재력은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예. 그런데 다만 타격에 대한 기술적인 면은 조금 더 좀 디테일한 면은 조금 더 향상을 시켜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조금만 더 열심히 한다면 정말 한국 리그에서는 네네. 굉장히 홈런뿐만 아니라 이름을 굉장히 올릴 수 있는 그런 선수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올겨울은 준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재력이 어마어마한 선수인가 보네요. 어마어마합니다. 예. 박빙의 대결에서 이날은 뭐 디아즈 선수 마지막 날도 그렇지만 이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삼성의 우리 빅터 레이에스도 어마어마한 선수인데 디아즈가 3번째 선수거든요. 그렇죠. 뭐 계속 바꿔가지고 야 근데 뭐 첫 답에 그냥 우측 담장이 훌쩍 넘어가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타격 코치 출신으로 봤을 때는 네. 이제 카데나스도 굉장히 잘 치는 선수였는데 디아즈 같은 선수는 일단 컨택부터 먼저 하기 때문에 네.
컨택을 하고 이제 파워면을 생각하는 타자들은 굉장히 정교하고 일단 타율뿐만 아니라 장타도 굉장히 지금 많이 칠 수 있는 어린 선수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어린 선수가 저렇게 이제 타격에 대한 부분 눈을 떴을지 네네. 그게 굉장히 어떻게 연습해서 저렇게 된지 굉장히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카데나스에 대해서는 그렇게 후한 점수를 안 주셨어요. 야. 중계하다가도. 그런데 이제 카데나스 선수 결국은 그렇게 이제 직구에 그냥 당하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디아즈는 진짜 와 타팀이지만 아 정말 어떻게 저렇게 어린 선수가 잘 칠 수 있느냐 이런 뭐 칭찬을 아끼지 않으셔서 정말 놀랐어요. 예, 타팀 선수가 그만 얘기하려합니다. 배 아파요. 자 수요일 기아와의 경기 아쉽게 한 점 차로 졌는데 뭐 그날 노진혁 선수 솔로 홈런 나왔고 손흥민 선수 3런포 나왔고 전주 선수 솔로 홈런 나왔는데 이 많이 나왔는데 졌어요. 예. 최근 롯데는 홈런 등 좋은 타격을 많이 이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예. 사실인데 근데 아쉬운 실책들을 좀 많이 보게 돼요. 네. 이날 경기도 5대4 한 점차 승부에서 7회 고성민 평범한 2루 땅볼 그 치명적인 실책을 했죠. 네, 그리고 네. 황성빈 선수의 식작차 송구. 근데 황성빈 선수는 사실 어깨가 그렇게 강하진 좋은 않죠. 네. 황성빈 선수를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요. 예. 네. 그리고 8회 손호영 선수의 실책 결국 결정점을 내주면 역전패를 하고 말았는데 사실 이 실책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네 맞아요. 특히나 이제 이 0대 0, 1대 1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실책하면 지는 걸로 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마무리 훈련뿐만 아니라 동계 훈련 때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해서 실책을 줄이는 게 또 빨리 좋은 성적을 내는 게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실책만 줄여도 그렇죠.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수요일 선발 투수가 박세웅 선수였거든요. 박세웅 선수의 투구는 좀 어떻게 보셨는가요, 염의원님? 올 시즌 지금 뭐 방어율만 봐도 5.44. 네네. 뭐 팀의 3선발 이 토종 에이스라는 어떤 수식어를 가지고 있는 투수인데 그런 걸 모든 걸 종합해 봐서 뭐 박세웅 선수의 올해 어떤 투구는 전체적으로 좀 좋지 못합니다. 네네. 그날도 피안타를 10개나 맞으면서 사실 이 두 자릿수 피안타 맞는 경기가 우리 박세웅 선수가 뭐 한 30경기, 28경기, 30경기 정도 선발 로테이션을 돌게 되거든요. 네네. 선발하게 되면. 근데 이 두 자릿수 안타를 맞는 경기가 사실 뭐 5경기도 채 안 나올 텐데 그날 5.1이닝에 10안타 4실점 4자책이었죠. 그렇죠? 네네. 안타 맞은 거에 비해서는 조금 점수는 자책점은 좀 작지만은 올 시즌 전체적으로 박세웅 선수의 투구는 사실 토종 에이스라든지 뭐 3선발로서의 활약은 조금 미비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앞서 윌커슨 선수와 마찬가지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투수가 선발 투수가 일단 경기 초반에 무너지게 되면은 풀템포를 막는다 하더라도 이 타자들 최근에 그래도 롯데 타자들이 워낙 이제 컨디션이 좋다 보니까 좀 따라가는 경기 승리까지 따라갔다가 뭐 지는 경기도 있지만은 그래도 좀 대등한 경기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선발 투수 특히 이제 박세웅 선수가 좀 중간 역할 선발 투수들의 중간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올 시즌에는 좀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네. 남은 경기 몇 경기 안 남은 것 같은데 남은 선발 등판 경기라도 좀 큰 힘이 좀 되어주는 그런 투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선발이 이렇게 토종 선수들이 못하니까 그 반즈만 보고 티켓 끊어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예. 근데 목요일 기아와의 경기 롯데 선발이 반즈였는데 반드시 이길 줄 알았는데 2점 차로 졌습니다. 반즈 선수도 좀 기운이 빠진 걸까요? 염의원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너무 완벽하게 해줬다고 봅니다. 예. 물론 시즌 전반기 막판에 부상으로 좀 빠져 있긴 했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때 또 체력 안배를 하면서 지금 후반기 복귀에서는 너무너무 좋은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거의 던졌다 하면은 뭐 7, 8이닝 기본적으로 던진다는 어떤 이닝히터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1선발로서의 뭐 활약 충분히 다 해주고 있다고 보는데 그날은 사실 이닝도 좀 작았고 그죠. 실점도 좀 많았는데 반지 선수가 그날은 뭐 부족했다, 뭐 못 던졌다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타선이 조금 이렇게 침체하지 않았나 생각. 최근에 타선의 어떤 힘을 보면 좀 침체했다고 보거든요. 반지 선수는 사실 이게 7이닝, 8이닝, 뭐 1, 2실점 하면은 거의 승리 공식인데 그날 경기는 이닝도 좀 적게 던지면서 타선도 좀
폭발하지 못했고 전체적으로 투타 밸런스가 좀 안 맞는 경기였다고 보여집니다. 네. 예, 그리고 목요일 경기 레이에스 선수의 시즌 13호 홈런이 나왔거든요. 레이에스 선수 잘해주고 있지. 레이에스 선수는 지금 현재 KBO 리그에 자신의 이름을 확실히 각인시키고 있는 중이라고 보여요. 네. 그리고 또 현재 최단타 부문에서 161개로 리그 1위를 달리고 있고 그리고 남은 게임이 제일 많은 레이에스 선수는 가장 유리한 상황이 있다 보입니다. 최단타는. 네. 그리고 타율 부분이 3할 오픈 1위 그리고 에레디아 SSG 에레디아 선수가 3할 오픈 7위 격차 5위로 이 부분 2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팀 내에서는 홈런 14개, 타점 89타점 그리고 타율 모두 1위로 팀 타선을 너무나도 잘 이끌고 있는 정말 오랜만에 참으로 그 복덩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용병이라고 보여져요. 네. 정말 우리 레이에스 선수가 다치지 않고 마지막 그 게임 잘 한다면 롯데가 4, 5위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역할을 해주기는. 목요일 경기에서 좀 주목됐던 게 아마 심판의 판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책 스윙이었는데 이게 윤동희 선수는 스윙으로 판정하고 기아의 선수는 이제 노스윙 판정이 나와가지고 책 스윙도 비디오 판독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는 죄송한 이야기인데 비디오 판독에 대한 신뢰가 많이 없습니다. 굉장히 또 타자로서 보면 굉장히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이날도 윤동희 선수의 스윙은 백커치 왼쪽 골반보다는 더 나오지 않은 걸로 제가 확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노스윙이라 저는 사실 봅니다. 화면을 계속적으로 봐왔는데 그거는 노스윙한 생각이 드는데 빠른 경기 진행을 위한 부분은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되는데 옳지 않은 판단으로 선수들의 집중력까지 떨어뜨리는 일들은 없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올 시즌이 마치면 꼭 KBO에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진짜 안타깝습니다 진짜. ABS 때문에 적응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그래 비디오 판독을 그 뭐 책스윙하는 거든 최소한 좀 잘해줘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비디오 판독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안 나오게 그러니까 비디오 판독을 해야 될 거는 또 안 하고 막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뭐 어떻게 하소연할 데가 전혀 없어요. 심판이 그냥 뭐 개의하면 그거는 그냥 넘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렇게 선수들이 난처할 때가 많다고 봅니다. 네. 그래요. 예, 지난주 롯데 2연속 루징 시리즈 기록했고 프로야구 10개 구단 중에서 가장 많은 경기를 남겨두고 있는데 8월 둘째 주만 해도 7경기 6승 1패를 거두는 등 무서운 기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지난주 1승 4패로 주춤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은 염 의원님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에 이제 투수 밸런스죠. 이번 주 이제 저번 주였죠. 저번 주 경기도 뭐 1승 4패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투수들이 좀 실점을 만회하면은 좀 타자들이 그걸 계속 따라가주면서 승리하든지 아니면은 투수가 완전히 게임을 지배하면서 타자들이 조금 더 집중력 있는 그냥 짜내기 하는 이런 경기가 좀 돼야 되는데 부터 밸런스가 좀 안 맞았다고 봅니다. 거기서 제가 볼 때는 제일 큰 거는 결국 이제 선발 투수들이 지난주에는 좀 대역할을 못 해줬다. 물론 불펜이 따라가는 상황에서 좀 결정적인 점수를 준 것도 있고 패전도 있지만은 저는 선발 투수들에게 조금 더 분발을 해줬으면 하는 이제 생각을 뭐 얘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결국 결정적일 때 조금 어이없는 실책들 있지 않습니까? 실책은 항상 나올 수 있는데 결국 박빙이라든지 중요한 경기 그 경기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상황에서는 절대 이제 그런 실책수를 줄이는 게 결국에는 강팀이 되는 거거든요. 세 가지가 좀 앞으로 남은 경기에서 좀 집중력 있게 좀 좋아져야 그래도 5위 싸움 막판까지 좀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박 의원님 어떻게 해요? 근데 바로 실책을 이야기하시네. 야구란 종목은 늘 변수가 많은 스포츠로 생각이 되고 어쨌든 롯데 선수들은 어린 선수들이 많아요. 어린 선수 많아서 이 체력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제일 걱정되는 게 남은 게임은 컨디션 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너무 많아요. 남아있는 게임이. 투수도 그렇지만 타자도 어쨌든 이
컨디션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뒷받침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그것도 예. 예, 비나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비 안 와야 됩니다. 지금 이제부터. 네, 더 진짜 이상은 뭐 안 돼, 월요일 진짜. 경기하고 더블헤더 막 하고 다음 경기 예, 또 예. 이동하고 이러면 말이 안 나오는데 좌우지간 끝까지 저희는 롯데자이언츠를 따라가면서 열심히 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정태 부산 MBC 야구 해설위원, 염정석 부산 MBC 야구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자갈치 아지매가 올해 60주년을 맞이했습니다.